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아랑전설 2편입니다. 얼마나 게임에 자신이 있었으면은 본인들의 게임을 전설이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자신감이 진짜인지 아닌지 게임을 확인하러 출발합니다. 1편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가 8명의 캐릭터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일단 기존 전설 3명 중에 1명 앤디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상대는 대부분 무난하게 선택을 하셨던 테리입니다. 이 게임의 1편은 1991년 스트리트 파이터 2랑 똑같은 해에 발매가 됐고요. 이 게임은 2편입니다. 1992년 겨울 12월에 오락실에 발매가 됐습니다. 영상 제일 처음에 네오지오 100메가 쇼크라고 보셨죠? 이 게임은 100메가 쇼크 두 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용호의권이에요. 아랑전설 1편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짝퉁 게임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스파2 기다리다가 지루할 때 가끔씩 한판 했던 게임으로 저는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아류작 취급을 받았지만 성적표는 꽤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편이 등장하면서 1편을 훨씬 뛰어넘는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게임과 용호이권이 데이트를 해가지고 네오지오의 100메가 쇼크 그림만 보면은 이 게임은 무조건 재밌다 라는 인식을 오락실 소년들에게 인식을 시켜줬었죠. 하지만 다 재밌지는 않았어요. 이 게임을 더욱 재밌게 만든 기술이죠. 초필살기입니다. 이전의 격투 게임은 일발 역전을 할 수 있는 초필살기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게임 때문에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초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에너지가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그러니까 반짝거릴 때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제한인 거는 마음에 들지만 사용 조건이 에너지가 적어야 되잖아요. 초필살기 연습한다고 CPU를 상대로 일부러 에너지를 반짝거리게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CPU한테 공격을 당해서 게임 오버가 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다래도 한번 성공하면은 그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필살기를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사용하려고 했죠. 테리 보가드는 이 게임의 주인공이잖아요. 언제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겁니다. 다른 게임에서도 말이죠. 이번 상대는 빅 베어입니다. 아랑전설 1편에서는 가면을 쓰고 라이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2편에 와서는 가면을 벗고 이름도 개명을 했습니다. 격투 스타일은 레슬링이고요. 아랑전설 2편에서는 나이 35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 베일에 쌓인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게임은 대전 격투 게임이잖아요. 빅베어로 상대를 하는 빅베어 고수를 우리 동네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빅베어를 조금은 연습을 해봤는데 기술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CPU 상대로 잘 통하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빠른 것도 아니고 파워가 많이 세다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행동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CPU 상대가 어렵냐? 대부분 어렵진 않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빅베어가 미친듯이 초필살기를 사용할 때 있거든요. 입에서 불을 뿜는데 요가 파이어처럼 갑자기 그 기술을 사용하면은 당황스러워서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CPU 상대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서로 에너지가 반짝거리는데 빅베어가 과연 초필살기를 보여줄까요?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파이어 브레스거든요. 이렇게 연속으로 2번을 사용하다니. 어우, 한 번만 더 뿜었으면은 졌을지도 모릅니다. 가드 데미지도 상당하고요. 준비 동작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CPU가 사용하면 순간 당황스럽죠. 이번 상대는 긴가판입니다. 태권도를 사용을 하죠. 격투 게임이 여기저기서 마구 쏟아져 나올 때 우리나라 격투 캐릭터도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 목마른 타이밍에 딱 나와준 캐릭터가 긴가판입니다. 물론 누구나 생각한다는 건 제 뇌피셜이지만 게이머의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네, 그러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긴가판이라는 이름은 촌스럽다. 한국에 저런 이름이 어딨냐. 이름을 너무 대충 지은 거 아니냐. 오락실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한국의 비콤 회장님 이름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수긍을 했죠. 저는 긴가판이라는 이름을 게임 캐릭터 때문에 알게 됐지 실제로 주변에서 흔한 이름은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태권도를 사용하는 긴가판이기 때문에 장소는 한국, 배경으로 숭례문이 보이죠. 가끔씩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할아버지는 사실 우리 정서에는 조금 안 맞기도 합니다. 지금 초필살기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한판 내주고 말았네요. 숭례문 앞에 보면은 어느 아줌마가 모이고 자식들이 옆에 있습니다. 한때는 긴가판의 부인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배경 캐릭터라고 합니다. 한국 캐릭터가 태권도로 격투게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긴가판 아랑전설 2편에서는 강캐 아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했던 캐릭터입니다. 동네에서 중수 이상은 됐었는데 같은 실력이면은 주인공 캐릭터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앤디나 테리한테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릭터 간의 성능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도 긴가판으로 이기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동일 캐릭터전입니다. 앤디 대 앤디. 지금치는 양리킥, 팔꿈치치기는 차명권.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았다가 사용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사기급 기술입니다. 모으지도 않고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양팔을 공중으로 크게 휘두르면서 한 바퀴 도는 대공기 기술 비상권.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승용권처럼 커맨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커맨드 자체가 장풍의 반대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쉽고 타격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약손으로 사용해주면은 빈틈도 거의 없어요. CPU 상대로도 굉장히 잘 통하고요. 지금 사용한 공파탄도 대기 시간 없습니다.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풍 사용한 후에 양리킥이나 공파탄을 같이 바로 사용해주면은 가드 데미지를 2배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콤보로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CPU 상대로도 적당히 통하는 기술이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Bonus game. Ready? Go. 게임 유저를 위해서 보너스 게임도 넣어주는 이런 배려는 고마울 뿐이죠. 아랑전설 1편에서는 버튼 연타만 하면 되는 보너스 게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3번의 보너스 게임을 다 똑같은 버튼 연타, 팔씨름 게임을 넣어놨잖아요. 성의 문제였죠. 너무 재미없는 보너스 게임이었는데 공중에서 거대한 기둥이 떨어져서 상단도 부셔야 되고 하단도 부셔야지 모두 파괴가 되는 이런 아이디어 괜찮았습니다. 거기다가 라인 이동이라는 이 게임만의 장점도 보너스 게임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럽게 이 보너스 게임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런 게 보너스 게임이죠. Andy versus Shane. Round 1. Fight. 이번 상대는 친 신잔, 첸 신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첸 신잔이 더 어울리는 성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름을 떠나서 격투 게임에 아저씨가 등장을 했죠. 그것도 상당히 배가 많이 나온 중년의 아저씨요. 그 나온 배를 공격을 하는 기술도 있고요. 외모만 보면은 40대로 보이는데요. 38세입니다. 아, 필살기 맞고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방어력이 좋은가 봅니다. 첸 신장 아저씨는 출생지는 대만인데 사업은 홍콩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번 스테이지의 배경은 홍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홍콩 가면은 짝퉁, 명품 같은 거 싸게 살 수 있다고 많이들 홍콩을 가셨는데요. 요즘엔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홍콩은 많이들 보내주시죠. 아니면 가시던가. 여러분들은 지금 홍콩을 가는 것보다 보내는 걸 좋아하는 호강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첸신장 아저씨 사용하는 무술은 태극권입니다. 키는 160cm에 몸무게는 100kg이라고 하네요. 건강을 위해서 태극권을 수련할 텐데 복부 부위만부터 좀 줄이셔야겠는데요. 나중에 리얼바웃에서는 130kg으로 나옵니다. Andy versus my. Round 1. Fight. 이 게임의 유일한 여성이죠. 히라누이 마이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출리에서 마이를 보고 이상 캐릭터가 마이로 바뀌었다는 분들도 간간히 계십니다. 그 정도로 마이의 등장은 소년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아닌 설레임을 주었죠. 특히 그 전까지는 있지도 않았던 그 바스트 모핑, 이 게임 때문에 바스트 모핑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게임에서 그녀의 나이는 낭랑 18세, 키는 164cm에 몸무게는 50kg입니다. 격투 스타일은 인수를 사용하고요. 마이의 승리 포즈, 네, 이 부분에서 많은 소년들이 두근거리며 쳐다봤다는 이야기가 점점점. 아마 그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소년들이 그랬을 겁니다. 한국만 그랬을 건 아니에요. 원래 마이, 이 여성 캐릭터는 이 게임에 등장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남자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직원이 그래도 여성 캐릭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살짝 던졌는데 통과가 된 거죠. 아랑전설 스페셜에서 마이 스테이지 뒷배경으로 물고기를 타고 지나가는 남자 캐릭터가 있거든요. 원래는 그 캐릭터가 이번 스테이지의 주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마이한테 밀렸는데 네, 잘 밀렸습니다. 이 게임의 성공을 위해서
멋진 희생이 된 겁니다. 마이는 앤디 보가드의 약혼자입니다. 하지만 앤디 보가드는 크게 마음이 없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럴 수가 있나? 암튼 그렇기 때문에 마이가 자칭 앤디 보가드의 약혼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랍니다. 그냥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앤디 보가드한테 화가 납니다. 마이 할아버지한테 볼법을 배우던 앤디 보가드를 보고 마이가 한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그 후로 쭉 킹오파 시리즈에서도 둘이 만나면 많은 이벤트 씬이 있죠. Andy versus Joe. Round 1. Fight. 이번 상대는 친구 조히가시입니다. 둘이 같은 동갑 72년생이고요. 아랑전설 2편에서는 나이가 21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킹오파 94부터는 한 살씩 쭉 먹다가 어느 순간 나이 설정이 없어졌죠. 키는 180cm에 몸무게는 72kg. 사용하는 격투 스타일은 무에타이입니다. 원래 태어난 곳은 일본이죠. 어릴 적부터 무에타이를 배웠고요. 더욱 강해지기 위해 단련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캐릭터고 멋진 사나이 캐릭터였는데 어느 순간 개그 캐릭터가 됐습니다. 특히 도발할 때 엉덩이를 보여주는 그 장면은 조히가시에 대한 환상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기도 하죠. Andy versus Juve. Round 1. Fight. 드디어 8명의 캐릭터 중에 마지막 대결 상대 야마다 주베이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당시의 나이는 70살, 키는 156cm에 몸무게는 50kg, 잡기가 특화가 되어 있는 캐릭터죠. 유도를 사용합니다. 젊을 적에는 유도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유도 선수로 출전도 했습니다. 람마 때문일까요? 이 당시에 키가 작으면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는, 그것도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됐는데요. 네, 이 주베이 할아버지도 굉장히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오락실에서 마지막에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상대하기 까다로웠거든요. 무슨 틈만 나면은 달려서 업어치기를 하니까 이렇게요. 계속 와서 업어치려고 달려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었는지. 원래 이번 영상에서도 처음에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할까 고민을 살짝 했었어요. 그 정도로 마지막에 만나고 싶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Ready? Go. 두 번째 보너스 게임이죠. 처음에 플레이했던 보너스 게임이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요. 여기서는 라인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저렇게 멀리 날려보내기를 해버리면은 1600점을 줍니다. 뒤에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마무리를 해줘요. 그리고 상하 구분 없이 타격만 하면은 돌은 깨지고요. 그래도 저 멀리 발차기로 날려버리면은 벽돌이 깨지는 게 재밌으니까 저는 뒤로 날려버립니다.
versus Billy. Round 1. 스트리트 파이터 2에 사천왕이 있는 것처럼 아랑전설 2편에도 사천왕 비슷한 보스들이 등장을 하죠. 빌리칸, 이 캐릭터는 친숙하죠. 아랑전설 1편에서 중간 보스로 등장을 해가지고 낯설지가 않습니다. 1편에서는 그냥 단순한 봉이었는데 2편에 와서는 3단 봉이 됐죠. 멀리 있는 우리한테 쭉 늘어나서 공격을 합니다. 국장을 보면은 가슴에 영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아랑전설 1편과 2편에서는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스페셜부터는 영국으로 국적이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격투 게임은 그런 게 있죠. 설정이 처음에 좀 어설프면 나중에 뒤집어 버리는 거. 나이도 그렇잖아요. 초창기 격투 게임들에서는 뭐 몇 년도 출신이다 확실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몇 살 나이 먹지 않죠. 아랑전설 1편 리뷰할 때 빌리칸의 취미는 빨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킹오파 15에서는 싸움을 자주 해가지고 옷에 피가 튀어서 휴일에는 빨래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싸움을 하기 전에 빌리칸의 동생이 굉장히 아프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면은 환경을 깨끗이 해놔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침구류도 빨고 옷도 빨고 그러다 보니까 빨래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패턴이 돼버린 거죠. 사천원 중에 제일 상대하기 까다로운 게 저는 빌리칸이었는데 무난하게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Andy versus Axel. Round 1. Fight. 두 번째 중간 보스 엑셀 호크입니다. 키는 196cm고요. 몸무게는 125kg. 이 게임 당시 나이는 38세이고요. 외모는 마이크 타이슨이 아니고 조지 포먼입니다. 그것도 전성기 때가 아니고요.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약간 좀 배불뚝이 아저씨가 됐을 때의 그 당시의 모습이죠. 일반 캐릭터랑 싸울 때는 라인 이동으로 얍삽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사천왕 대결에서는 라인 이동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38세의 나이니까 은퇴는 했지만 왕년에 잘 나가던 복싱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라인 날리기 발차기를 하면은 이렇게 링에 맞아서 빠지직하고 돌아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당하면 재미없지만 CPU한테 사용할 땐 재미있고요. 은퇴한 권투 선수였지만 볼프강 크라우저 이 게임의 끝판왕이 스카웃을 해서 이렇게 중간 보스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엑셀 호크의 국적은 미국이고요. 미국 도시의 외곽 어느 주차장에 설치된 링으로 보입니다. 이 배경에 주차된 차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은 다른 게임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얼굴은 보여주거든요. 뭐 주연급은 아니더라도 엔딩이라던가 배경에 얼굴을 살짝 비추기도 하는데 엑셀 호크만큼은 스페셜 이후에 어디에서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천왕이라는 거 빼고 인기라던가 기술이 좋다던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조용히 묻힌 캐릭터라고 보여지네요.
versus Lauren. 격투 게임에서는 특이하게 투사가 등장을 했죠. 스테이지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투의 나라,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상대하는 캐릭터의 이름은 로렌스 블러드. 당시의 나이는 32살입니다. 외모가 상당히 노안이죠. 32살밖에 안 됐다니. 키는 굉장히 커 보이죠. 네, 195cm에 95kg. 칼쓰는 투를 잘해서 그런지 펜싱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혼자 칼을 휘두르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빌리칸 정도의 몽둥이라면은 날이 없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칼을 휘두르다니 위험 인물이죠. 로렌스, 이 캐릭터도 엑셀 호크처럼 인기가 없었는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는데요. 리얼바우트 아랑전설 스페셜에서 그래도 한 번은 재등장을 합니다. 사천왕 중에 여기서는 사천왕이라고 안 하고 삼투사라고 하거든요. 삼투사, 엑셀 호크 아니면은 빌리칸, 이 둘 다 완전한 악당은 아니거든요.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뭔가 남아있긴 합니다. 인간미 같은 거. 그런데 이 로렌스는 여자하고 아이를 베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거기다가 여자도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 그러면 남자를 싫어하지 않는다. 약간 네, 게이일 수도 있습니다. 추측이지만요. 라인 날리기, 발차기를 하면 소한테 치였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게 걸리기가 있는데 얘가 잘 안 걸립니다. 장풍 쏘면 이렇게 오거든요. 공중으로 올 때 비상권을 사용하면은 걸리기가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안 통했죠. 그래도 이겼으면 됐습니다. 어렵게 이겼네요. 이제 최종 보스전을 하러 갑니다. 최종 보스전을 딱 시작을 할 때 천장에서부터 바닥으로 화면을 쫙 내려주잖아요. 이 연출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화면도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배경에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악단도 보입니다. 그 전에는 백메가 쇼크라 그래픽이 좋구나 정도 느꼈는데 최종 보스전을 하면서 배경을 보면서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와 이러니까 백메가 쇼크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지금도 최종 보스전 이 스테이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종 보스의 이름은 볼프강 크라우저, 독일 사람이고요. 나이는 안 알려줍니다. 불명. 그렇지만 키는 200cm, 2m에 145kg. 사용하는 격투 스타일은 그냥 아무거나 다 사용한답니다. 종합 격투. 오락시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마지막 보스 배경음악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궁금했었는데요. 모차르트 레퀴엠 중에 분노의 날이라고 합니다. 최종 보스전은 라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인 이동 약사비를 이용해서 보스를 상대할 수 있고요. 자, 에너지가 빨갛게 됐습니다. 제가 한 판을 이기고 있으니까 최종 보스전에서 초필살기를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제대로 맞지는 않고 가드 데미지로 이겼지만 네, 승리했습니다. 엔딩 보실게요.
く生きろ我が息子たちよ。 게임은 그래픽도 좋고 음악도 좋고 화려했는데 엔딩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100메가 쇼크가 이렇게 엔딩을 쪼잔하게 만들다니 마음에 안 드네요. 이 게임 전에 다른 대전 격투 게임들은 라운드 1, 라운드 2 시작할 때 배경음악이 다시 리셋돼서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게임은 배경음악이 스테이지 끝날 때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그런 것도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100메가 쇼크니까 가능했나 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리뷰한 아랑전설 2편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